네, TV 시청 중에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빛샘 증상, 또 흰 반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백라이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흰 반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샘 증상,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보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ED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금 이쪽에 비하면 작은 거죠. 네, 이렇게 작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DLT 55인치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작아도 물론 이제 개수가 많이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평상시 많이 봐오던 거죠. 32인치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던 모델들인데 아마 이런 경우는 많이 좀 봐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은 형식인데 옆에와 같이 이렇게 같은 형식인데 같은 형식이면서도 안에 어떤 이 점선처럼, 그렇죠, 올챙이 알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쭉쭉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좀 더 크죠. 볼록 렌즈인데 같은 렌즈가 얼핏 봐도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같고 여기는 비교할 때 좀 작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항아리처럼 되어져 있는 렌즈입니다. 렌즈인데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렌즈 형식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죠. 네, 다르습니다. 이렇게. 렌즈 형태는 이런 식으로 대략 6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4개, 3개, 6 종류. 그렇죠? 이렇게. 이 LED 바 렌즈 위에 붙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확산형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좌측에 하나, 둘, 셋, 4개. 크기는 다릅니다만은 이러한 경우를 이제 오목 볼록 렌즈라고 부릅니다. 볼록 렌즈 위에 몇 동처럼, 묘지처럼 볼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볼록 렌즈고요. 이쪽에 같은 경우는 안에가 약간 좀 들어가 있는데 보통 항아리라고 부르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이거를 오목 렌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렌즈 형식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게 빛샘 증상, 그러니까 흰 반점이 생기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흰 반점 생기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LED 바 테스트기로 전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본 상태에서 띠 하면서 전원 공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 자리가 밝게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흰 반점이다, 빛샘 증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러면 이 자리가 왜 밝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제가 패널을 구해다가 실험하고자 이렇게 지금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띄고 이 패널을 지금 움직여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려갑니다. 밝았던 자리. 여기에 렌즈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렌즈가 없죠.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렌즈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전원 공급을 다시 넣어보도록 하죠. 차이가 많이 나죠? 팍 납니다. 렌즈가 없는 자리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을 하는 렌즈가 떨어졌을 때, 지금과 같이 렌즈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렌즈 자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빛 자체가 확산하는 것이 골고루 되지를 않아서 흰 반점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렌즈가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렌즈가 깨진 거죠. 네, 깨져서 중앙으로 빛이 틈새로 새어져 나와서 기울어져서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깨지는지를. 멀쩡한 게 깨질까요? 아닙니다. 네, 깨집니다. 그거를 논문 쓰듯이 연구한 것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붙이게 되면 이런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실리콘으로도 붙일 수 있는가 하면 글루건이라고 그럽니다. 재질은 약간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데 이걸로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열에 따라서 다르죠. 이거는 열이 보통 250도, 400도까지도 녹지를 않는데 이거 같은 열이 약해서 이쪽에 열이 받게 되면 렌즈가 떨어질 수 있어 이 재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흔히 50 본드나 또는 목재에 사용하는 그런 본드 또는 플라스틱 사용하는 본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또 순간 접착제죠. 이런 순간 접착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걸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또 이런 UV 본드가 있습니다. 이런 UV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외선을 쏘게 되면 자외선을 비치게 되면 굳게 되는 그런 성질의 본드입니다. 평상시 이런 햇빛에 보게 되면 전혀 굳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자외선을 쏘이게 되면은 이 자외선을 쏘이게 되면은 이게 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담겨져 있죠. 본드 자체가.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용기 자체도 재질이 검정색으로 빛이 투과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건 햇빛이다 쭉 따로 놔도 굳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고 마르지를 않습니다. 건조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에 따르는 자리에다가 이와 같은 자외선 비치게 되면 그 비친 자리 그 자리가 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뭔 갈라지는 영향이 미치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궁금증을 있겠지만 이렇게 시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패널 액정 그 자체를 드러내놓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본드 재질을 갖다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어서 화면이 나오도록 하죠. 그리고 화면 자체를 어떻게 띄우냐? 워드 프로세서로 색상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죠. 이런 모니터 테스터는 프로그램처럼 각 렌즈의 색깔을 다르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렌즈가 어떤 재질, 어떤 본드 성질이 붙어져 있는 것을 메모를 해놓고 이와 같이 색깔별로 쏘이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라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 거의 다는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빛을 색깔별로 쬐었을 때 반응이 없는데 아까 그 중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이 자외선을 쏘게 되면은 UV 본드는 굳는다. 그렇습니다. 이 굳게 되는데 UV 양이 여기에 얼마만큼 칠해주냐, 묻혀주냐에 따라서 이게 공장에서 또는 수공업에서 비춰주는 것이 바로바로 굳으면 좋아할 텐데 일부분 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 영상이 움직일 때 자외선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응고가 다시 좀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쫙 당기게 되죠. 세 군데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포인트가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당기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줄다리기 하듯이. 그래서 그 부분이 당기다 보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자리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고 한쪽 부분이 이렇게 반드시 있는 것이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것이 기울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빛이 새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수평으로 그것이 한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당겨져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빛의 확산 각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빛이 새어는 듯 또 확산 각도가 달라지면서 반사경으로 확산경이 제 기능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빛이 여기가 뭉쳐서 그 자리가 환하게 또는 밝게
그 자체를 우리가 보통 흰 반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와 같이 본도의 성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왜? 현재는 잘 굳었지만 일부 남아있는 잔액이 TV가 켜지면서 켜지는 내용의 자외선, 그 색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굳어지면서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이와 같이 밑면이 약간 좀 탄 것처럼 고열화, 열화에 의해서 누렇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좁쌀만하게 새카맣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금실 또 어떤 그 반도체가 열에 의해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탄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전류 전달, 그러니까 암페어, 볼트 이게 달라지면서 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장 진행형인데 우리 백열전등 같은 경우 필라멘트가 끊어지게 되면 어렸을 때 끊어진 자리를 살살살 흔들어서 다시 살짝 걸치듯이 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납땜이라든가 선을 뜯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진공이 밀폐됐기 때문에 그게 밀폐된 것이 없을 때는 당연히 타게 되겠죠. 산소가 들어가듯이 하면서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에 끊어진 만큼이 철사가 니켈음선이 끊어진 만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보니까 빛이 달라지게 되죠. 전류가 전력 와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장이 나는 원인인데 그게 이제 고장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이와 같은 반도체에서는 저런 저항값이 도통하는 도체의 저항값이 커지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열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열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그 증상에 의해서 어떻게 즉 저항값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쉽게 해서 쇼트로 나느냐 아니면 단선듯이 끊어져 가는 쪽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빛샘 흰 반점 이 증상은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LED 종류들이 다 다른데요. 네, 여기 그 사진 도면에 보시면 도표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도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형태, 믿는 베이스라 그러는데 납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와 같이 3V짜리도 있기도 하고 또 6V짜리도 있기도 합니다. 그 밑에 베이스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T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요철처럼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압이 같다 하더라도 같이 붙이게 되면 색 온도, 와트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전류가 달리게 맥힙니다. 쉽게 해서 PWM에서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데 그 부분의 칩이 달라지게 되면 이 형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같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해서 일단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불이 들어와도 나중에는 그 칩이나 또 그 주변 칩이 영향에 미쳐서 고장이 나게 되는 그리고 빛이 아까처럼 다르게 표시되는 그런 거를 이 LED 칩 자체에서 보시다시피 고장 진행처럼 느낄 수 있는 실전에 똑같은 칩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회로상으로 직병렬 같이 데이터 손 칠 때에 PWM 여기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발진 IC 그 IC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전류를 보내주고 담아 그러니까 LED 패키지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또 설계자가 이 정도의 전원 공급을 흘려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떨어지고 두 개가 떨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전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이 밝게 되거나 어둡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칩 자체가 달라지면서 여기에다가 다른 칩을 극성이 맞고 전압이 맞따라서 다른 칩을 넣게 되면은 물론 화이트 쉽게 해서 밝은 색 그 다음에 또 차가운 색 따뜻한 색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와트 수가 또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와트 수가 다른 걸 넣게 되면은 주변에 이런
영향이 미치면서 그 세게 들어간 거나 약하게 들어간 거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고장이 나거나 그 옆에 칩이 고장이 나게 되는 그런 원인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내용은 칩 와트수 고장 진행형으로 칩 전력량, 쉽게 해서 암페어, 볼트 맥히는 게 그쪽에 달라졌다라고, 부하 용량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빛샘 증상, 흰 반점이 나오는 증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점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오목렌즈가 됐든지 볼록 렌즈가 됐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눈부시게 나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접착제의 재질에 따라서 여기에 갈라지거나 또는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가열 또 재빗으로 인해 가지고 굳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갈라지거나 기울어서 빛샘 증상, 흰 반점이 나오거나, 하나는 고장 진행형으로 이 칩 자체에 가지고 있는 노드 부하가 와트수가 달라지면서 그게 쇼트 값으로 고장이 나느냐 또는 단선되는 식으로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빛샘 증상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제가 올린 동영상에 공감을 하시고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소장 목록을 쭉 재생 목록으로 묶어서 퍼가기, 링크, 공유하기로 해서 나름대로 서로의 더불어 삶에 있어서 기술 발전이 한 발 더 앞서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